저는 그날도 가족 모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조명과 익숙한 질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를 다시 읽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모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요즘은 뭐 준비하고 있니?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인턴십이랑 다음 학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데 어딘가 비어있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계속 그렇게만 가면 된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문장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습된 것처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틀리지 않고 있는 걸까? 테이블 위의 대화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창업을 준비하고 누구는 해외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을 말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적어도 아직은 제 것이 아닌 이야기를 지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건 저녁 식사 직후였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성적은 괜찮니? 네, 지난 학기보다 조금 올랐어요. 그래, 그 흐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는 짧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서로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는 것처럼 감정이 들어갈 자리는 자연스럽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후에 덧붙이셨습니다. 인턴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지? 아직 몇 군데 고민 중이에요. 너한테 맞는 곳으로 잘 선택해라. 그 말은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선택지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화는 끝났는데 보고서 하나를 제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고 크게 어긋난 적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만약 제가 조금 틀어져도 그건 실패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은 채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정답을 모른 채로 있는 상태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던 오후였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햇빛이 적당히 들어와서 모든 것이 조금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대화도, 표정도, 그리고 그 안에 섞인 기대 같은 것들도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제 좀 막 살아봐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막 산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자유조차도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너는 뭐 하고 싶어? 친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 말은 솔직했지만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확신을 말하고 있었는데 저만 흐릿한 문장 안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선택한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실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는 대신 특별히 잃을 것도 없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불꽃처럼 사는 대신 조용히 지속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이력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문장들, 깔끔하게 나열된 경험들, 그리고 빠짐없이 채워진 칸들까지 이상할 정도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어머니가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아직 안 자니? 네,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구나. 보기 좋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문을 닫으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늘 잘하고 있다는 식의 부드럽지만 방향이 분명한 안심이었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들은 모두 맞는 이야기인데 왜 이 안에 있는 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까? 빠진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담겨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 정리된 소개문 속에 정작 말해야 할 한 문장이 빠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저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이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완벽하게 제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걸어온 길이긴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 저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당장 없어도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을 해본 건 정말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났고 평소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한참 보다가 저는 평소에 가지 않던 방향을 골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야? 카페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인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날은 그 사실이 조금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그냥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대화가 흘러가고 저는 그 안에 섞이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누가 정해준 흐름이 아니라 제가 멈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에도 이렇게 오래 머뭇거린다면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을 대신 받아왔던 걸까? 그래도 그날의 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냥 조금 더 머무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야 아주 작은 방식으로 제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느려도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고 그래서 더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고 대화는 그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 저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떤 길이요? 어머니는 잠깐 웃으셨습니다. 지금이랑은 좀 다른 삶이었겠지. 그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서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선택하지 않은 방향이 있었고 그건 지금의 삶 안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어딘가 어긋난 감각이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한테 맞는 길로 가면 돼. 그 말은 자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조용한 이어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어지는 흐름 같은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도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을 떴고 해야 할 일도 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날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실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가게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예요. 이제는 그 질문이 조금 덜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특별히 할 일을 찾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자의 방향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흐름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간격이 불안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안에서 저는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도 충분히 괜찮은 건 아닐까. 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평범함 속에서도 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조용히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삶이 끝까지 특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어릴 때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빛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저도 그 안에 서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하고 있었고, 크게 부족한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빛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좀 어때?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괜찮아. 그 말은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안정된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애초에 그렇게 강하게 빛나는 삶을 원했던 적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을 뿐일지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던 기대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제 삶이 아주 평범하게 흘러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충분히 조용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지금의 저에게는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